왜 아플까? 벤저민 빅먼은 미국 아스트캐롤라이나 대학의 비만 대사 수술 적응 연구로 생물 에너지학 박사학위, 싱가포르 국립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공부, 항승력 감수 신경외과 전문의사, 이영리 이화여대 법학과. 왜 아플까? 벤저민 빅먼. 자, 초천사 만성 질환에서 벗어나려면 혈관 습관을 바꿔라. 혈관 습관. 나는 안과 의사로서 백내장 수술과 어린이 진료 등 주요 업무이지만은 안구 건조증, 노안, 당뇨, 병성, 망막증, 항관변성과 같은 여러 망막 질환, 녹내장 같은 질환도 진료한다. 수술 외의 안과적인 문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많지만은 나 역시 처음에는 이런 질환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해당 질환에 맞는 약물을 처방할 뿐이었다. 경험이 쌓이면서 대체 이 질환이 어디서 기인이 있을까?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를 알고 나서도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개인 선택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식사를 바꾼 환자들은 질환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는데 안구 건조증이나 노안이 개선된 것은 물론이고 백내장이 사라지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진행성 당뇨병성 망막증이나 항관변성이 완치되는 사례도 있었다. 나는 그래서 저탄고지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적의 식단 이런 것을. 벤저민 빅먼 박사의 저서 왜 아플까는 인슐린 저항성이 왜 문제고 우리를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잘 풀어내고 있으며 인슐린 관리를 통한 대사질환의 예방법과 함께 인슐린 저항성에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빅먼 박사의 해결법이 역시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을 토대로 하고 있다. 왜 아플까? 우리에게 탄수화물을 케토제닉 식단의 필요성을 단호하게 이야기해 준다. 2019년 덴버 학교에서 벤저민 빅먼 박사를 만났고 그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빅먼 박사는 케톤의 대사적 이점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정말 과학적인 기반이 탄탄한 논리를 아주 명확하게 전달해 주었다. 그래서 케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빅먼 박사의 강의 영상을 시청해 보라고 권하곤 한다. 이영훈 안과 전문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서 안과를 운영하고 있다. 자, 감수자의 그런 만성질환의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의학기술과 의학지식은 눈부시게 진보하는데 30년 전 처음 의학지식을 접했을 때 생각해보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있다. 임상의학의 기본 원칙은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교정하는 것에 있다. 왜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을 찾지 않는가? 수치? 열이 나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만약에 열이 나는 원인이 질환일 수도 있고 탈수일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찾지 않은 채 열만 떨어뜨리는 해열제를 처방한다면 당신은 그 의사를 신뢰하겠는가? 의학의 기본인 질병의 원인을 찾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한다. 환자분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당뇨가 온 겁니다. 이렇게 운동을 너무 안 해서 당뇨가 온 것입니다. 만성질환의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감수의 글인데 왜 만성질환이 환자분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고지혈증이 심해요. 기름진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채식주의자일 수도 있죠. 그러면 혈압이 높아요.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지나친 소금 섭취가 원인일까? 운동이 원인일까? 이런 말들이 실제로 오가는 것은 냉정한 현실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고
교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깊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이 책을 읽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책이 바로 이런 부분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다. 질병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당뇨병 환자의 기름진 음식 대신에 탄수화물 먹으라고 권장하는 의료계에 따끔한 일침을 놓기도 한다. 현대사회가 고통받고 있는 모든 만성질환에 대해서 저자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데이터를 직접 보여주면서 질병의 근본 원인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해결책까지 제시한다.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머리 그래서 보자는 거죠. 지난 세기 동안의 과학은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 1900년대 3대 사망 원인은 폐감염, 결핵, 위장, 내 감염증이었다. 당시 우리는 왜 아픈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전염성 질환이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 위생시설, 개인위생,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기적같은 약물의 발전으로 감염은 더는 치명적인 질환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왜 아픈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이전과는 다른 답을 얻을 것이다. 1, 2 사망 원인은 물론이고 7대 사망 원인 중에 5가지 심장질환, 암,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 당뇨병이 만성대사 질환과 관련이 있다.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이 모든 질환은 증것을 이어오고 있다. 왜일까? 당신은 그 대부분이 한 가지 근본 원인으로 기결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증이다. 잠깐 그렇게 두 개가 아닌가? 아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보이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뿐 같은 것이다. 나는 신장질환 전문이다. 신장질환은 가장 큰 원인은 제2형 당뇨병이다. 단 30년 만에 당뇨 진료를 받는 사람의 수가 4배나 증가했고 나는 그 비참한 영향을 직접 목격했다. 신장질환뿐만 아니라 제2형 당뇨 환자는 심장질환, 중풍, 암, 실명, 신경손상, 절단, 만성감염 등을 겪을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모든 만성질환에는 여러가지 다른 원인과 인자가 관련되지만 우리는 고인슐린 혈증과 인슐린 저항성의 전형적인 상태인 제2형 당뇨병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만 알고 있다. 그런데 당뇨병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당뇨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접근법이 모두 잘못되어 있다는 의미다. 대체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을 때만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는다. 하지만 이 질환의 원인, 즉 과도한 체중과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는 진단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부터 나타난다. 벤저민 빅먼 박사가 왜 아플까에서 설명하듯이 우리는 인슐린을 주시해야 한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의 전조이며 다른 많은 질환에 개입되어 있다. 왜 아플까는 인슐린 저항성과 머리, 가슴, 혈관, 내장 등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연결해서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에 대한 놀라운 그림을 만들어낸다. 바로 이것이 교수이자 과학자 그리고 저자로서 빅만 박사가 가진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지점이다. 내가 빅만 박사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우리 둘 모두 발표자로서 국제 영양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다. 그때 나는 간헐적인 단식 비만과 제2형 당뇨병에 미치는 임상 효과를 이야기했다. 폐에는 인슐린의 기반이 되는 분자 프로세스와 인슐린이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내가 임상에서 보고 있는 것을 폐에는 연구실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환자들에게 목격한 수많은 대사적인 장점을 설명하는 그의 방식에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폐에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명료하게 표현할 줄 알았다. 보기 드문 능력의 조합이다. 그는 인슐린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며 그 지식을 일반 청중에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새로운 책 왜 아플까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독자에게 쉽게 전달한다. 배움과 마찬가지로 나도 역시 작가이다. 나는 이전에 내놓은 책들을 통해서 살이 찌는 어린가 비만이 제2형 당뇨병과 어떤 연관이 되는지 탐구했다. 비만 쪽이 이렇게 인슐린, 전두통, 지방질환, 지방간, 고혈압, 치매 이르기까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질병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어 있다. 폐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극복에는 뚜렷이 다른 건강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인슐린 저항성과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왜 아플까는 널리 퍼져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질환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거나 조깅을 시작하는 일반적인 충고와는 다르다. 아마 당신의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유행 병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을 수 있지만 비만, 당뇨병, 알츠하이머, 심장질환 등의 증가세를 꺾으려면 인슐린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건강의 열쇠가 이미 우리 손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제이슨 펑 박사는 캐나다의 심장학자로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레지던트를 마쳤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간헐적인 단식요법의 에너지 균형 이론을 해체하고 새로운 개념의 간헐적 단식요법을 통한 식생활 집중 관리 프로그램을 했다. 이런 교수로서 좋은 분이 평을 했네요. 미리 보기. 현대는 다양한 병과 씨름하고 있다. 현대는 대단히 희소하고 질병이 전 세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밀어넣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싸움에서 패자가 되고 있다. 전 세계 매년 약 1,000만 명은 암으로 2천만 명의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 또 다른 5천만 명은 알츠하이머 병을 이렇게 관련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기능 이상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도는 다르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민 인구의 최대 85%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저항성. 나는 어떻게 들어본 적도 없는 질환의 전문가가 되었나?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이 이렇게 흔한 질환인데도 다소 생소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은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비만이 엄청난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인간의 몸은 놀랍다. 인간의 몸은 비만처럼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제 기능을 지속한다.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인체의 뛰어난 적응력이 항상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더 많은 논문을 찾아 읽으면서 몸에 지방이 많이 쌓일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커진다는 인슐린의 영향에 대한 반응이 점점 줄어든다는 증거가 늘어났다. 강의를 위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모으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인슐린 저항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다가 비로소 눈이 뜨였다. 세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는 때가 아직도 기억난다. 인슐린 저항성이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동맥내 플라크와 같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과학 논문을 발견한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저 가벼운 연관성이 아니었다. 나는 다른 질환에서 인슐린 저항성의 증거를 찾는 일에 착수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만성 질환에 인슐린 저항성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다.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병 이외의 질병을 유발하다니. 나는 인슐린 저항성에 관한 전문가로 여겨지는 사람이었다. 부족한 내 지식만큼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부분의 다른 과학자나 의사들은 나만큼 무지하다는 점이었다. 생의학 전문가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흔히 만성질환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알 리가 만무했다. 왜 인슐린 저항성을 건강을 주제로 한 대화에 자주 등장하지 않았는지 궁금했는데 시간이 흐르자 알게 되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려면 수천 편의 의학 저널과 논문을 읽고 전문 용어를 이해하고 단편적인 정보를 연결해서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 연구를 실무로 옮기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을 인식하는 사람을 찾기 힘든 것이 오히려 당연한 상황이다. 나의 주된 목표는 인슐린 저항성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 책이 기반이 되어져서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은 복부에 지방이 있나? 혈압이 높은가? 심장병의 가족력이 있나? 또 혈중 중성 지방 수치가 높은가? 몸이 잘 붓는가? 목, 겨드랑이, 기타 부위에 피부 착색이 또 찢어지 있는가? 인슐린 저항성이나 제2형 당뇨병을 가진 가족이 있나?
또 다낭 난소 증후군 여성의 경우에 발기부전 남성의 경우에 그런 것이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성을 드러낸다. 한 개의 질문이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두 개 이상의 질문이 예라고 했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 두 경우에 해당한다면 당신에게는 이 책이 필요하다. 이 책을 읽고 세상에서 가장 흔한 이상 증상에 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배워야 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방법은 세계에서 가장 흔한 건강질환인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알린다. 여기는 정보, 이 정보를 제공한다. 이래서 왜 생기는지, 물리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자 하는 거죠. 이것이 서론으로.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란 무엇이냐, 심혈관, 또 생식기능, 암, 또 노화, 피부 근육, 이런 문제, 소화기관 저항성은 왜 생기는지, 또 다시 보는 또 염증 문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생활습관, 움직여라, 똑똑하게 먹자, 전형적인 해결책, 약물, 수술, 또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는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란 뭔가, 왜 중요한가, 자, 이렇게 서론으로 들어가도록 할 것이다 하는